우리가 오온이 뭔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건 알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공부를. 오온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단어 하나로 뭐죠? 나죠. 맞아요. 정답이. 오온 나입니다. 나. 우리가 말하는 나. 나라는 게 뭡니까? 이러면 오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냥 최고의 정답이죠. 그래서 오온을 공부한다. 나를 아는 겁니다. 나라는 게 뭔지, 뭐 어떻게 된 물건이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건지 왜 이렇게 뭔가 마음은 온갖 이렇게 날뛰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괴로울 때는 한정없이 괴롭고 또 태어나고 죽고 왜 이러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신 게 사성제잖아요. 그래서 이 오는 나니까, 나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몸과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는 맞죠. 근데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놓고 공부를 하면은 막연해서 답을 못 얻어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5가지 무더기로 돼가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해서 설명을 하신 게 오온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다. 몸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그렇죠? 색. 그다음에 마음에 해당하는 게 나머지 4가지 요소. 수, 상, 행, 식. 수는 느낌, 상은 우리가 구분하고 아는 이 지각, 행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마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마음 요소들, 식은 마음 바탕, 기준이 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의식, 이거 이제 이렇게 4가지가 마음의 요소죠. 요거를 특히 마음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놓으신 이유가, 우리 마음이라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이 4가지의 특성으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야만 설명이 가능하고 듣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어진다 이거죠. 왜 욕심이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 4가지 요소로 각각 해서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해했을 때, 이래서 내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구나, 이래서 화가 일어나구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욕심이 일어난다, 욕심을 없앤다고 했잖아. 욕심이 일어나는 게 가만히 있으면 욕심 안 일어나는데, 어떤 마음에 드는 좋은 대상을 보니까, 물건을 좋은 거 보니까,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그 욕심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화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으면 화 안 나는데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고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고 불만이 생기게 만드니까 내가 화나는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우리 마음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아까 아침에 내가 이야기했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했지만 그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안에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에 드는 것만 보면은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일어나게 돼 있는 그 속성을 없애라 이거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없애라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화를 나게 만드는, 불만을 갖게 만드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없애서 내가 화 안 나게 한다, 이건 안 된다 이거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런 대상을 듣든 보든 냄새 맡든 맛을 보든, 그죠? 만으로 생각을 하든, 이 6가지 감각 이거, 그렇게 왔을 때 내 속에서 화가 나는 그런 요소만 없으면은 화 안 난다 이거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온 공부를.
그다음 오온 공부를 할 때 항상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서 공부해야 될 게 12연기법이라 그랬죠. 연기법. 어떤 항상 조건에 의해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고 또 그 결과가 원인이 돼서 또 다른 조건이 되고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연기법이잖아요. 예. 이 연기법을 또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연기법이든 뭐든 오온도 마찬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우선 알아야 되지만은 완전하게 알라 그러면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관찰 있죠. 관찰을 해서 어떻게 자기 속에서 대상을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화가 올라오는가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이 관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학과 수행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저번 시간 한 게 우리가 이 교재 25페이지 했잖아요. 예. 마지막 한 게 2-10경이죠. 예. 지금 우리가 오온 중에 공부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느낌입니다. 그죠? 예. 느낌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느낌은 왜 일어나는가? 느낌이 뭐고 하는 건 저번 시간에 했고요. 느낌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 12연기법에서 보면은 뭐가 있으니까 느낌이 일어나죠? 촉이, 감각 접촉이 있으니까, 그죠? 3사합이라 그러죠.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보고 일으켜서 나오는 게 촉이 있으니까 그 다음 느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거를 비유를 해서 설명해 놓으신 게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맞대어 비비고 마찰하면 열이 생기고 불이 붙지만 이러한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따로 떼어서 놓아두면 거기서 생긴 열도 끄지고 가라앉는 것과 같다.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우리 복습해보면 두 개의 나무 토막이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개가 서로 붙지 않으면은 이 두 개만 놔놓으면 열이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나무 한 개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이죠. 눈이 대상을 보거나 혀가 맛을 보고 이런 거예요. 요게 감각기관이고 요거는 그 각각 해당하는 6가지 대상이 되죠. 이렇게 감각기관과 대상이 각각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앞에 혀가 있고 이 차가 있다 이거예요. 두 개 틀리잖아요. 그죠? 따로 떨어져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는 느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보고 차는 차고 내 혀는 혀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들고 와서 갖다 댔을 때 맛을 봤을 때 비로소 아 이게 차 맛이 어떠니 진하니 약하니 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열이 생기고 불이 붙는 것을 느낌이라고 비유를 했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12연기법에서 느낌이 안 일어나면은 괴로움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느낌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각 접촉이 안 일어나면 돼. 그렇죠? 이게 연기법이잖아요. 또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혀가 있고 목은 뭐 어쩌고 하더라도 차만 마시지 않으면은 느낌 안 생긴다 이거예요. 또 다른 경전에서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암만 좋은 물건이 있고 하더라도 눈이 눈 감아버리면은 그거로 인한 느낌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죠? 암만 아름다운 음악이 들어도 귀 막아버리고 뭐 다른 거 보고 있으면은 안 일어나요.
비유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이 있고 대상이 있어요. 어떤 형체가 안 보면 된다. 이거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안 보면 되긴 돼요. 어떤 때는 눈을 감자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눈으로 보았을 때 일단은 눈이 대상을 보았을 때 맞닿지는 않는 상태예요. 맞닿는 거는 눈이 대상을 보고 눈이 가지고 있는 안식이 같이 작용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눈, 대상, 안식 이게 세 가지가 합해지는 게 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안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맞아요. 어떻게 해서 안식이 안 일어날 수 있게 하느냐? 상당히 지금 이야기는 조금 고차원적인 어려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많은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야 일상생활 하면서 자꾸 단속을 할 거 아닙니까? 요 5번 교재 13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3페이지 그 제일 하단에 있는 3-4경 보면은요, 이 사리푸타 존자님께서 설법하시는 겁니다. 몇 번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경을. 예. 자, 동그라미 1대가 있죠. 1이 뭔가 하면은 내 눈이 손상되지 않았어요. 기능이 정상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색이 눈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색이 눈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식은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눈은 뻔한데도 혀는 있는데 이 차가 내 혓바닥에 안 닿으면은 설식은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안으로 눈이 손상되지 않았다.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밖에서 눈의 영역에 와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때에 그와 같은 상황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안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촉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내가 혀가 차를 마셨어요. 닿았어, 두 개가. 근데 내 혀가, 내 마음이 이 차 맛이라든가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그냥. 지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설식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이 차 마시면서도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차 맛이 먹은 거, 그거 우리 모르잖아요. 순간적으로. 설식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 접촉이라는 게 어떤 때 일어나고 어떤 때 안 일어나는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이 이제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죠. 눈이 정상이고 눈의 형색이 눈의 영역에 들어오고 그 다음 그것으로 전향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뭐 좋니 나쁘니 하고 이랬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는 식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1, 2 할 수만 있으면은 촉을 안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느낌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3번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실제로 1, 2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3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식은 일어나지만은, 다시 말하면 촉은 일어나더라도 느낌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지금 맨 처음 15페이지 우리 따라한 게, 나무 두 개를 맞대었을 때 이게 촉이라 그랬죠. 그다음 그래서 비빌 때 이제 비비고 열이 나는 이게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무 두 개만 있을 때는 안 일어나, 식이. 나무 두 개를 맞댔을 때 식은 일어나요. 근데 맞대 가지고 비비지만 않으면은 마찰이 안 생기고 열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비비고 열이 나게 하는 게 느낌이다, 이거예요. 느낌이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고 와 저거 좋다 예쁘다 벌써 비벼서 열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비벼가지고 느낌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감각기관을 조복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감각기관 조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수행정전 내 몸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 95페이지요. (95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5-8 해가지고 조복경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아는 네, 거기까지요. 이 지금 표현 부처님 말씀하신, 이건 물론 잡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하고 꼭 같은 게 우리가 아침에 합송 같이 했죠. 길들이지 않고 보호하지 않음 경, 두 개가 딱 대비되는 겁니다. 100% 같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자, 여기 그대로 설법을 하시자면 보세요. 눈으로 형색을 보아도 그 모양을, 그 전체 표상입니다. 딱 될 때 뭐 아름다운 것 하고 그 전체 표상을 잡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세부적인 특징을 잡아들이지 않으며, 이게 전체 표상이라는 게 우리 눈에 딱 봤을 때 어떤 예쁜 꽃을 봤다 그러면 예쁜 꽃하고 딱 꽂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표상, 큰 상을 마음에서 상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특징, 이거는 저 꽃은 우리 집에 있는 거하고는 이런 형태가 좀 다르네. 저 색깔은 약간 보라인데 지금은 약간 청색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관심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 페브라 한 게 나무 두 개가 있어요. 맞댔어. 맞댔을 때 식은 난다 했잖아. 맞댔으니까. 근데 맞대고 전체 표상만 잡으면은 비비는 것까지는 안 간다 이거예요. 느낌까지는 안 일어나게 한다. 비벼서 열이 나게는 안 한다 이거지. 그 말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교재 13페이지 13페이지가 그것에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13페이지 우리 본 거 동그라미 1, 2, 3 나오는 게 가로 해가지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말이 표상을 취하지 않으면은 한 뜻하고 연결되는 거로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눈이 어떤 예쁜 꽃을 봤다. 처음부터 볼 때 예쁜 꽃 이렇게 안 봐버리면은 아예 촉은 안 일어나요. 그냥 꽃하고 채워버리는 거야. 근데 할 수 없이 예쁜 꽃까지는 봤다 하더라도 거기서만 끝이면 그건 뭔가 하면 전체 표상을 잡아는 들였을 때 거기서 끝이라 이거지. 근데 보통 우리는 거기서 안 끝이잖아요. 세부적인 표상까지 가거든요. 어째서 저쩌고 이러고 전 저래서 더 마음에 들고 어쩌고. 그러니까 계속 비벼서 열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가. 이 구도를 설명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게 어떤 경우인가 자기 마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대입을 시켜가지고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하면서 어떤 게 내가 지금 전체 표상을 잡아들이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설명은 지금 했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특징을 잡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건지 자기가 어떻게 할 때 이거에 해당하는지를 계속 그 경우들을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럼 자기의 성향을 알아가는 거죠. 자기의 잠재 성향을 알아가는 거죠. 이러한 형태, 이러한 걸 봤을 때 나는 처음부터 예쁘다 해가지고 아름다운 표상을 취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는 저 예쁜 거는 또 세부적으로 저 사람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헤어스타일은 이래서 좋고, 바지도 어쩌고 저쩌고, 신발은 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세부적인 표상까지 나가는 이런 마음의 그 속성, 자기 마음의 성향, 다른 말로 잠재 성향이라고도 그러죠. 이거를 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시면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요거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서 나무 두 개 빗대는 거 하고 이 조복경 지금 이거 읽는 거 하고 다 잘 챙기셔서 몇 번이고 꺼내서 읽어 보십시오. 보고 이 조복경을 편 김에 제가 한번 더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아까 읽은 거에서 계속되는 게, 그들은 그렇게 단속하면서 머물러 그 눈뿌리를 잘 보호하나니, 눈뿌리뿐이 아니라 귀뿌리, 코, 혀, 몸, 만우, 뿌리 다 똑같은 겁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그래서 이 6감관을 잘 거두어 잡아 육경에 부딪혀도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악마 꺾어 누르고 나고 죽음 없는 저 언덕에 건너가리라. 피안에 도달하리라. 열반에 도달하리라. 이러신 거거든요. 그 아침에 우리 읽은 것 중에 잘 길들이지 않고, 잘 보호하지 않고, 잘 단속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6감각기관을 잘 거두어 잡는다, 잘 단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비벼서 열이 안 나게 하는 요령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거, 이 6감관을 잘 거두어 잡아서 육경, 6가지 대상에 부딪혀서 만나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그것으로 마음이 전향하지 않으면은 괴로움의 소멸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박스 가로 안에 한자로 하나 써놨죠, 그죠? 육경 촉부동. 이 문자 하나 좌우명으로 가슴에 새겨 놓으십시오. 육경촉부동. 6 대상을 접하더라도 촉, 부동, 움직이지 않겠다. 이 움직이지 않겠다가 뭐예요? 마음이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다 하는 말이나, 그 마음이 그것으로 전향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예.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지만은요, 부처님 말씀하신 불법은 표현은 여기저기서 많이 다른 표현이 많아요. 근데 뜻은 하나로 통하고 있어요. 하나 해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경촉부동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육경촉동이겠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는 육경촉동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관찰은 할 줄을 뭐 해보지도 않았고 뭐니까 항상 생각하는 쪽으로 번뇌만 일으키는 거예요. 번뇌가 또 번뇌를 일으키고 또 생각, 자기 딴에는 해결책을 찾고. 이 말이 뭔가 하면 육경촉동이에요. 꼭 같아요. 조금 전에 내가 부처님 말씀은 같은 맥락이다. 육경촉동하는 것만 하고 있어요. 뭐를 봐도 동해. 좋은 거 보면 좋다, 싫은 거 보면 싫다. 그죠? 아, 저 소리 예쁘네. 뭔 저래 소리가 맛이 있니 없니? 한시도 쉬지 않아요. 육경촉동이에요. 이렇게 살아와서 이걸 부처님께서 육경촉부동해라. 이거 우리 잡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힘들고 지난한 길입니다. 사실은. 좀 전에 뭐 수행 많이 해야겠다 말씀하셨듯이 같은 뜻이에요. 절대 쉽게 되는 게 없다 그러셨잖아요. 부처님께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한번 참고해 놓으세요. 우리는 육경촉동으로 살아왔다. 육경촉부동으로 가자. 촉부동으로 가자. 그럼 이제 촉부동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이제 수행도 있겠지만 우선 당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면 내 욕심 좀 덜 내자. 예쁜 물건 보고 하더라도 저 좋다 사자 하지 말자. 이렇게 노력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 근데 저 인간 또 저런 소리 하네. 바로 촉동한 거잖아요. 들리는 소리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화가 팍 올라와가지고. 그럼 아니야. 육경촉부동 해보자. 그럼 안 들은 걸로 하자. 한 방법이에요. 피해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고 저 방으로 가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고 어쨌든 육경촉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또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조복경에 그 나오는 말 중에 이게 내가 좀 똔똔똔똔 해놔서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긴 경인데 항상 내가 그러죠. 이거 해당하는 경 좀 꺼내서 읽어보시라고. 요 중에 그 말이 자주라기보다 나와요.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 좋아하고 싫어함을 벗어나라. 이러시거든요. 이 조복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좋아하고 싫어함을 벗어나라고 그러셨다. 부처님께서는. 좋아도 하지 말고 싫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육경? 좋아한다가 육경촉동이죠. 싫어한다 뭐예요? 육경촉동이죠. 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 하지 마라 그러셨겠어요? 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거는 좀 즐기고 좋아하자. 싫어하는 건 실컷 미워해주고 이렇게도 살아왔잖아요. 좋아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의 잠재 성향이 계속 커져요. 뭐든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갖고 싶어 하는 탐욕의 성향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뭐죠? 화가 나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만들면 안 돼요. 이유 알겠죠?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만이잖아요.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저기의 잠재 성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날 저기의 잠재 성향이 씩씩거리고 자라고 있어요. 똑같은 대상만 오면 화가 팍팍 나 그냥 항상.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하지 말고 싫어하는 것도 하지 말자.